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은 20강 역사 20강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 이후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야. 오늘이 드디어 민주주의의 발전 총 3연강 중에 마지막 수업인 전두환 정권 당시의 민주화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시간이다.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을 잇는 수업의 마지막 되겠다. 전두환 대통령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순서대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순서,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정도를 너희들이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배워하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왼쪽에 있는 표와 같다. 왼쪽에 있는 표와 같고 그 아래에 선생님이 크게 5가지의 주제를 뽑아왔어. 첫 번째는 전두환이 어떻게 권력을 잡는지, 그리고 전두환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정책, 그리고 네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6월 민주항쟁, 그리고 5번째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일들이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박정희 정권의 내용은 왼쪽에 보이는 표와 같았어.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일단 장면 내각이 5.16 군사 쿠데타로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리고 삼선 개헌을 통해서 권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개헌도 마다하지 않는 면모를 보이더니 72년에는 유신체제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지. 많은 유신에 대한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반대들은 전부 다 긴급조치 같은 것들로 무마시켰고 결국에는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정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11.6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피살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다. 그래서 크게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첫 번째가 박정희가 어떻게 집권했는지, 5.16 군사정변, 그리고 두 번째가 직접 선거 당시에 박정희 체제, 우리가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신체제 당시에 박정희 정권, 우리가 긴급조치 같은 내용들, 그리고 유신헌법의 내용들까지도 잘 알아봤던 것 기억날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11.6 사태, 그러니까 유신체제 붕괴 부마 항쟁에서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 뒤에서부터 이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자, 이야기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11.6 사태 때부터 시작할 거야. 11.6 사태 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빵 암살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권력,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사태를 수습해 나가려고 했어. 국민들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이 아주 많았지. 대통령이 살해되는 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라졌으니,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에는 유신도 끝나고, 독재도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고 있었지. 그래서 오늘은 그 순간부터 알아볼 예정이다. 총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왼쪽과 같다.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신군부의 권력 장악, 12.12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많은 국민들은 독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어림도 없었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월 12일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다. 신군부라고 하는 용어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 세력을 박정희 때의 군인 세력과 구별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용어야. 우리가 왜 조선과 고조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 있는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군인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다. 뭔가 민주화가 뜻대로 안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게 되는 거지. 12월 12일 날 신군부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했어. 노태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대통령 되지? 그래서 신군부는 전두환 7년 그리고 노태우 5년 등 총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새로운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상황은 이러했지만 1980년대 봄은 분위기는 마치 봄이 찾아오는 것 같은 약간 들뜬 분위기였어. 학생들이랑 시민들은 독재 체제를 끝내고 민주화로 넘어가자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
왼쪽 사진에 보이는 서울역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보이니? 전부 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민주사회로 나아갑시다. 독재시대 끝냅시다. 군대 이제 그냥 돌아가고 우리 평화롭게 민주사회로 나아갑시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다. 전두환은 전국에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해버렸지. 그리고 이 타이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꼭지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 발생했던 헌법 질서를 파괴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시위를 시민들의 그러한 시위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던 안타까운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해 신군부 퇴진해라, 계엄령을 철폐해라, 이러한 구호들을 들고서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보이는 사진들과 같이 시위가 발생한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신군부의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던 거야. 하지만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면서 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된다. 너희들 경찰이랑 군인의 차이가 뭐니? 둘 다 무기를 들고 있지만 차이점이 뭐야? 그래,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군인들은 나라 밖에 외적을 상대하는데 군인 국방력을 사용을 하잖아.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그러한 군인들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공격하게 한 거야.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은 쓰러져 있는 시민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방독면을 고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 전해져 온다. 원래 군인은 시민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 하지만 이제는 신군부 세력은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진압은 날이 갈수록 거세어져 갔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계엄군들이 버스에 들어가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다. 근데 이런 강력한 진압 중에서 가장 끔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군부가 바로 광주에서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시민들에게 총을 쏴도 좋다고 허락을 하는 거야. 외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총을 이제 시민들에게 겨누게 된 거지. 그래서 계엄군들은 시위를 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그 당시 사진을 가져온 거야.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선생님이 실제 사망자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좀 약간 모자이크 처리 비슷하게 했어. 너무 그냥 생으로 보면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잔인해서 너희들한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선생님이 약간 안 보이게 처리를 했다. 안 보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이 사진들 전부 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1980년 당시에 찍은 사진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다 보면은 간혹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5.18 민주화 운동이 역사 속의 이야기로 그냥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이렇게 직접 사진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와서 보여준다. 실제 사람들이 죽고 저 아래 관 아래에 그 사람들의 시신이 누워 있는 거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신군부 세력에게 총을 맞아서 목숨을 잃은 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 속에서 희생이 되었어, 얘들아.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진이야. 정말 끔찍하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정말 무서운 사진들이지. 한국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남아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사진들도 많아서 굵직굵직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들,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진짜 유명해.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다. 그래서 이처럼 5월 18일 날 있었던 광주의 신군부 퇴진, 계엄령 철폐 시위에 대해서 신군부는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을 했고 발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희생이 있었다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계엄군은 이후에는 광주를 봉쇄했어. 그래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 실제로 광주 밖에 있는,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일반 시민들은 지금 당장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 그냥 시민들은 광주에서 뭔가 난리가 났나 보다. 실제는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탄압하고 도시를 봉쇄했던 사건이었지. 도시는 고립되고 사람들은 죽어나갔어.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시위는 계속해 나갔지. 시위는 점점 더 지속이 되고 또 때로는 격화되기도 했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은 계엄군을 맞서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군을 결성하기도 했다.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 다른 민주화 운동이랑 조금 다른 지점이야. 그래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군을 결성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신군부에서는 이들 세력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고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정부 권력의 그런 막강한 권력을 이길 수 있겠니? 결국에 강력하게 진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진압이 되고 상황은 종료되게 되었다.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을 한 거야. 5.18 민주화 운동은 제목은 5.18이지만 5월 18일 날 하루에 있었던 운동이 아니야. 5.18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산발적으로 있었고 최종적인 진압이 돼서 모든 시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던 사건이 되겠다. 약 열흘에 걸쳐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건이야. 여기까지가 바로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았던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진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나 시민 세력들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전두환은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한 이후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 첫 번째 11대 대통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유신체제처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헌법을 바꿔서 임기 7년에 횟수를 한 번 하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를 진행을 해서 바로 또다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민주화 과정, 민주화 발전을 배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강경책이고 하나는 유화책이야. 때로는 강하게 자기의 정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고 때로는 부드럽게 시민들의 불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지. 첫 번째 강경책으로는 언론사 강제 통폐합이 있겠다.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을 해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육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언론사를 강제 통폐합하고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강경하게 진압된 이후에도 전국에서 서울, 부산, 광주 할 거 없이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랑 학생이 산발적으로 끊임없이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그런 민주화 운동을 전부 다 철저하게 탄압했던 게 전두환 정부였어. 자, 그럼 이제 유화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화책 같은 경우엔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시켜. 유신체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통행 금지라 그래서 밤 12시가 넘으면 새벽 4시까지 아무도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 그게 야간 통행 금지인데 그거를 없애버림으로써 약간 시민들에게 좀 자유를 줌으로써 불만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지. 두 번째, 학생들의 교복과 두발 같은 것도 자유화시키면서 약간 사람들에게 자유의 맛을 알려주려고 했었던 거지. 세 번째로는 프로스포츠를 육성한다. 너희들 우리 학교가 잠실 근처에 있어서 아마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도 두산 베어스나 LG 트윈스 같은 야구팀들의 팬이 꽤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혹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이런 프로스포츠가 처음 시작된 것도 전두환 정부야. 왜냐? 정치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지. 전두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전두환 정부가 끝날 때 발생했던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자, 1981년부터 1987년까지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가기 시작했어. 당시 헌법상 대통령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었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끝나니까 전 대통령 끝나면은 이제 간접선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개헌해서 제대로 된 그런 민주화 정부를 이루어보자.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 한번 하자. 이런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로 개헌하는 것을 반대한다. 왜냐? 직선제로 바뀌게 될 경우에 신군부 세력의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이 없었기 때문이지. 이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 반대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돼.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 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왜 사망했냐? 경찰이 고문했기 때문이야. 경찰이 대학생을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망 사건을 정부에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야.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치안 담당관은 유명한 말을 하지. 내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팍 치니까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의미. 일명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정말 시덥지 않은 변명이다, 그치?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는지 선생님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 무튼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계속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 그리고 박종철 군의 사망에 대한 정부의 축소와 은폐,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시민들은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에 민주화 시위를 또 벌이기 시작한다. 독재를 타도하자, 그다음에 헌법을 바꾸자, 그다음에 고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기 시작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으니 시위에 참여했던 연세대학교의 이한열 학생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제로 왼쪽이 그 사진이야. 쓰러지는 이한열 군을 뒤에서 다른 친구가 부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이한열 군 같은 경우에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만다. 결국에 이런 정부의 강경한 진압, 이런 것들에 화가 난 국민들, 시민들은 전부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6월 10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거야.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정부는 그러지 말아라, 뭐 최루탄 쏘지 말아라, 그다음에 헌법 바꾸자, 민주화 개헌하자, 직선제 쟁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위는 이미 예전처럼 우리가 쉽게 일정 지역에서 강력하게 군사로 누르고 뭐 도시를 봉쇄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거였어. 결국에 이런 끊임없는 전 계층적인 시민들의 운동,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신군부를 굴복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 시위의 결과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다. 6월 달에 있었던 대규모 민주 시위, 이것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른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옮겨갔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해 주길 바란다. 자, 그래서 1948년 이제 나라를 건국한 이후 1987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독재 체제가 이제 종료되게 되는 거야. 6월 민주 항쟁을 통해서. 참고로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란, 그리고 반란죄 이런 것들, 그러니까 5.18, 그 다음에 뭐 12.12 쿠데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언젠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물론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아.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낮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전두환이 뭐 역사의 화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풀려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사형당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덧붙여서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5가지 중에 벌써 4가지를 배운 거야. 전두환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어떻게 공고하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망할 때는 어떻게 끝났는지까지 배웠다면, 이제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나서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전두환 이후 13부터 19대 대통령 순서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이 대통령들의 얼굴은 모르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어떤 순서였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시기에 살지 않았잖아. 너희들 아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알기로 05년생일 것 같은데, 05년이면 대통령이 누구였지?
공원유님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였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이름을 그 순서대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순서다. 그래서 간략하게 각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데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근데 전두환이랑 노태우랑은 둘 다 신군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월 민주항쟁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대통령들이 직접 뽑는데 왜 전두환 다음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인 노태우를 뽑았을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좋아. 그 궁금증을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게. 13대 대통령 선거의 벽보는 왼쪽에 보이는 것 같다. 1번 노태우, 그리고 2번 김영삼. 김영삼 기억나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을 제명당했던 그 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3번은 김대중. 기억나지? 김대중도 삼선기원 당시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태클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김대중이었지. 민주화 그런 투사로 아주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당시에 보자면은 노태우 같은 경우에 신군부 세력이고, 이 신군부에 반대했던 민주화 세력이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는데 둘 다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가 김영삼이랑 김대중으로 갈렸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우리나라 역사상은 아니지. 우리가 힘겹게 민주화 투쟁의 결과 쟁취했던 직접 선거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오히려 신군부 세력이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무튼 13대 대통령은 노태우, 아이러니하게도 신군부 세력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주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도의 업적을 한 가지씩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방 외교를 실시했어. 북방 외교는 뭐냐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얘기해.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수교를 맺은 거, 관계를 맺는 거야. 그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랑 우리나라는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제 친구가 되기로, 같이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게 노태우 대통령 때다. 사진은 소련의 당시에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와 사진을 찍고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자, 다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당시에 원래 옛날에는 금융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었어. 하지만 김영삼 때부터는 실명만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검은 돈들을 많이 억제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나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강력하게 실시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알아두고,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북 정책이다. 북한에 좀 더 따뜻한 정책을 펼쳐서 남북 정상회담. 지금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김정은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이랑 같이 정상회담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노력했어. 기존의 대통령이라 하면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를 내려놓고 좀 더 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나오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발전에 모토를 두었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선진 20개국이라고 하는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나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얼추 스토리를 다 끝마친 거라고 볼 수 있어. 왼쪽에 보이는 표를 보면은 우리가 1강부터 22강까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우리 1학기 동안의 공부 중에 1강부터 20강까지를 공부했던 것을 볼 수 있어. 이 중에 21이랑 22강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그 다음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기말고사 이후에 공부를 해볼 예정이고, 1강부터 20강까지가 기말고사 범위다. 1강부터 8강까지는 구한말, 그리고 9강부터 15강까지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16강부터 20강까지는 한국 현대사,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정치사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안 했구나. 좋아. 이 5가지 선생님이랑 짧게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12 사태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지. 이 신군부 세력의 대장은 전두환이라고 볼 수 있었어. 자,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 세력이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국가가 강력하게
억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세 번째, 전두환 정부의 정책. 전두환 정부는 강경책이랑 유화책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강경에는 언론 통폐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유화책에는 뭐 프로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너희들이 기억을 할 거다. 자, 네 번째는 6월 민주항쟁이야.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했던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간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지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았던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대통령의 순서를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순서가 되겠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한국 근현대사를 거의 다 거의 끝까지 1강부터 20강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너무가 수고가 많았어.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길 바란다. 자, 수고 많았어 얘들아. 안녕.